지난주 하락 때문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 월요일 좀 반짝해주면 좋았을 테지만 시장이 여전히 우리를 좀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투자의 기술 어떤 점을 접목시킬 수 있을지 마제스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알려주실 기술 주제 먼저 공개해 주세요. 네, 자, 오늘 CPI,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2차전지 쪽 주목하고 계시고 이번 주 포인트 CPI로 잡아주셨는데 그러면 CPI가 어떻게 나올 경우에 우리 증시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또 이번 한 주의 기술 또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또 기운을 차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단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자, 이번 달에 가장 좀 중요한 게 또, 이제 14일에 발표한 CPI, 미국 CPI인데요. 지난달에 이제 3.7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 달에 이제 전략인데, 만약에 CPI가 3.7 이하로 발표를 하게 되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3.8에 이제 발표를, 3.8에서 한 3.9 정도 발표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장을 보면 아침에 좀 출렁임은 있겠지만 결국은 약재는 거의 이제 시장에 좀 희석되는 모습들이고 결국은 이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제 인하로 좀 갈 수 있는 이런 스탠스로 약간 좀 비둘기파적으로 좀 경기 부양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사실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미국의 CPI가 이번에 만약에 3.7 이하, 3.5에서 3.7까지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 시장뿐만 아닌 글로벌 시장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이제 시장을 대응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수급 주체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전체적으로 외인들이 이제 선물 쪽을 핸들링하고 있고요. 그러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의 매매 동향인데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약간 강세 이후에 지금 1319원 정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포지션이 지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금요일 11월 3일에 319, 320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매수 신호가 유입된 상황이고요. 시장은 단기간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오늘 내일에서요. 선물 지수가 이제 326포인트를 지지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충격의 노이즈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월요일에는 공매도로 인해서 이제 모든 2차전지 종목군들뿐만 아닌 그 주도였죠.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무차입 공매도 제한만 유지되고 이제 주선자에서 차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장 자체가 조금 눌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지수는 이제 외인들이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25.80포인트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수요일까지요. 326포인트를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외인들이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한 금액 누적상 한 8천억 정도 누적만 매수만 유입된다면 완전한 수급도 이제 매수의 어떤 연속성을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선물 쪽에서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9월 15일부터 해서 이제 누적으로 신용 매도 잔고가 이제 마이너스 한 2조 한 5천억 가까이 됩니다.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약간 좀 소화가 되고 이제 하방에서 상승 쪽으로 이제 포지션이 좀 변화가 좀 있어야지 시장이 강하게 탄력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 월, 화, 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수요일까지 미국의 CPI가 발표를 하고 우리 시장은 수요일에 이제 반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제가 봤을 때는 외인들이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만 매수만 유입되면 시장은 상승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을 보면 지금 2,416포인트 선이에요. 그리고 이게 역회된 숄드의 모습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쪽 지금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이제 N자형으로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제 어깨 완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다시 지난 850포인트 근처까지 11월 7일에 847을 찍고 현재 지금 787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에 가려면 2차 전지가 거의 99% 지금 상승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시장과 같이 연동을 하면서 갈 수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지난 11월 월요일 날, 6일 날 코스닥 지수가 7%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공매도 제한에 의한 이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역에는 우리가 사실 에코프로 BM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시장을 견인을 했는데 결국 뭐냐면 수익률 자체를 보세요. 시청 여러분들. 에코프로도 바닥권에서 거의 50%, 70%, 60% 이상 넘어갔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11월 1일 18만 원권, 19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까지 왔습니다. 50% 이상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탄력 자체는 굉장히 지금 강하게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의 변화. 그러니까 왜 기관들이 차입, 무차입 공매도 이것만 조금 어느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좀 공평한 우리가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장만 나오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말 위대한 기업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지난 월요일에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35만 원까지 찍고 그죠 내려왔습니다. 지금 27만 8천 원이면 이제 리튬 가격이라든지 광물 가격이 또 바닥이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계열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4원계에서 이게 다결정이 아닌 단결정으로 앞으로 효율 자체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그 모든 구조를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이번 주에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 공모 경쟁률이 지금 한 70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에코프로 BM의 어떤 그 계열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우리나라 유일의 이 하이니켈 쪽으로 전구체를 공급하는 우리가 기업들보다 3년 이상의 어떤 그 기술력이 앞서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가치가 조금 평가가 약간 좀 고평가 논란을 했다는 건 좀 약간 좀 아쉬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17일에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되면 이제 그 이슈로 에코프로 BM하고요, 에코프로하고 이게 더블 평가는 저는 과거에 셀트리온 그룹들이라든지 우리가 카카오 그룹들이라든지 이런 더블 평가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공개 방송 오늘 있으니 거기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의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또 이제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저 반도체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그 한미 반도체가 기관들이 이 집중적으로 사오면서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이 나왔습니다. 쇼크 수준으로 나온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좀 추세는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21선이 깨지는 시점까지는 만약에 21선이 깨진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고평가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들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이 수급 상황이 이제 옮겨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좋아지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성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고요. 추세 대응이겠죠. 그리고 이제 거래소 쪽으로 한번 우리가 좀 오면 삼성전자는 지금 7만 원 선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직까지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지수와 어떤 연동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만 원 이상에 저는 이제 매도해서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는 전략이고 바이오 쪽으로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든지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3, 4평이 또 셀트리온 그룹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공매도 어떤 수급의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셀 기업들, LG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41만 원이면 굉장히 싼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13만 원 선입니다. SK온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을 일단은 우리가 이제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15만 원 이하는 일단은 굉장히 싸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42만 원 전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닥 쪽이 789인데요. 또 다시 N자형으로 우리 역헤드앤 숄드입니다. 이쪽도 역헤드앤 숄드의 어떤 그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고 850에서 900포인트 넘어갈 때 그 중심선상에는 또 2차 전지가 무조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중심선상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거래소 쪽으로 보시면 지금 2,418포인트 선인데 전기전자 업종들이 25,600포인트 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박스권 하단에 이탈 이후에 N자형으로 정고점을 넘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이쪽이 넘어가려면요. 뭐 정고점을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만 가지고는 못 간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셀이라든지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 우리가 2차전지 섹터들의 어떤 전기전자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 중심선상에 있는 종목들이 가야지 이 전기전자 업종들이 27,000원을 넘어서 정고점을 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코스피 시장도 2,55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선상에 있는 섹터를 봐야 되겠고요. 지금은 2차 전지를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로 노리고 이게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에코프로도 싸게 사 있으니 이 30% 이상의 11월 6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시세 자체는 단기간에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오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지금 현재 구간들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하고 그리고 또 오늘 보십시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45만 원이면 굉장히 싼 가격이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가치는 뭐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 2분기에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정고점 넘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거래가 없을 때 관심이 없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자 오늘 네. 오후 4시에 제가 토마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 2차 전지를 매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후 4시에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